진행해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 5월 5일 발송배정 기본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날의 요약을 먼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이제 딱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98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수능도 이제 100일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운터 해가지고 공부하듯이 이제 그 전부터 뭐 제가 뭐 디데이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배웠던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98일 뒤에 가면 다시 또 잊어버리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이 시험 빈도가 좀 약했던 부분이라고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되시는 이 고장 계산은 가장 시험 빈도수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능하면은 많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대신 이제 그 책에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반에서 배우게 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장 계산을 해야 되고 고장 계산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평형 고장과 불평형 고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간단한 내용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삼상 단락 고장을 보시면 이제 오음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피유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4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오음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 4장에서 배웠던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해가면서 예제를 여기서 풀 겁니다. 예제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법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계산하는데 필요한 공식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3 대칭자표법이 나오는데요. 대칭자표법을 왜 써야 되는지 아까처럼 이제 실제로 고장이 나는 부분들이 불평형 고장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칭자표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평형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대칭자표법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칭분 성분을 이용합니다. 대칭분 성분들이 전압과 전류 3개씩 각각 해가지고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1원 6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이제 중첩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기지값과 미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지값 3개, 미지값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5장에서 이제 전력조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 전력조류 부분에 대한 기지값과 미지값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2개씩 이제 보셨듯이 여기서도 고장의 종류에 따라서 영상, 정상, 역상, 전류, 전압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한 이제 기지값과 미지값 3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나중에 일선지락이나 성간다락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전기 기본식입니다. 왜 발전기 기본식이 있는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본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시면은, 이 뒤에 나와 있는 고장 계산을 전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부하 발전기에서 고장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책에 있는 일선지락과 성간 단락 부분은 책에 내용이 나와 있고 예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지만 나머지 성간 단락이라든가 삼상 단락 같은 부분 아니면 또 일선지락이 A상의 지락이 난 게 아니라 또 C상의 지락이 났다든가 성간 단락이 BC상의 성간 단락이 났는데 그게 아닌 다른 A상과 B상의 성간 단락이 났다든가 아니면 일선지락이 났을 때 그 저항에 의해서 지락이 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대한 책에 있는 내용만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책에 보시면 이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외우는 방법들 그런 부분 정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통 임피던스의 계략값 이 부분은 이제 저번 2월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별로 해가지고 고장 전류가 얼마나 감쇄가 되는지 책에서 초기 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라서 고장 전류 감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시험에 나왔던 거는 IC 고장 전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략을 하고요.
대신 이제 관연도 문제풀이를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 설명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송전선의 고장 계산과 대칭분 회로가 있습니다. 이제 송전선의 고장 계산을 할 때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8장에 가서 고장점 임피던스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장 중에 이제 전달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 8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대칭분을 회로를 해가지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이제 그 부분이 먼저 여기서 이제 대칭접해법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이 고장 계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로 가서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드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를 보시면요. 고장 계산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7-1 개요.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6장에서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를 배우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또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또 지락전류가 지락전류가 대지에 흐르면은 전력선 부근을 통과하고 있는 어디요?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여러분들 이제 6장에 배우셨던 이제 이것들이 바로 이제 전자유도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유도장애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던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뒤에 있는 부분들을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274페이지 보시면요. 페이지 274페이지.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송전선로에서는 삼상단락과 같은 삼상단락은 뭐라고요? 평형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오음법이라든가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칭좌표법을 안 쓰더라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칭좌표법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불평행을 해석하기 위한 부분인데 삼상단락은 평형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대칭좌표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일선지락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선지락이라든가 성간단락과 같은 무슨 고장이요? 불평형 고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방법으로 이제 대칭좌표법이 나왔다. 이런 서두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단락은 평형고장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불평형고장인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제 대칭좌표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필요한 변수들을 계산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삼상단락고장에서 오음법하고 퍼센티비법은 대칭좌표법으로 풀지 않고 그냥 풀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대칭좌표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선지락이라든가 이선지락이라든가 성간단락과 같은 불평형 고장을 해석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비대칭인 성분을 대칭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단독으로 계산된 것들을 중첩적으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필요한 영상, 정상, 역상에 대한 전류 전압으로 다시 분류를 해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만 나중에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2 삼상단락고장. 이 삼상단락고장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음법하고 퍼센트법이 나옵니다. 물론 그 위에 이제 PU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부분들이. 근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4장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4장이 어디냐면 페이지 143페이지를 보시면요. (4-7에)
페이지 143페이지 4-7의 송전계통의 임피던스. 여기서도 옴 임피던스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옴 임피던스하고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여기 있는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옴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옴 데이터로 주어집니다. R 플러스 JX에 대한 성분으로. 근데 퍼센트법 같은 경우는 그냥 퍼센트 뭐 6% 이런 식으로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별로 별도로 다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154에 대한 송전솔로에 대한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가 틀리고요. 22900에 대한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가 틀립니다. 각 전압별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변압기의 권선에 따라서 변압기 권선이 뭐 델타였을 때 또 델타 Y였을 때 저항 부분을 이제 환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3분의 XT를 해가지고 뭐 빼주거나 더해주거나 했던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요 안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는 임피던스를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단 기준을 동일하게 해서 한정 같은 경우는 100MV 베이스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V 베이스를 가지고 임피던스를 다 더해가지고 전류를 계산하면 계산하기가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에 상관없이 임피던스로만 주어지니까. 하지만 이 기준은 통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75페이지나 277페이지 이쪽에 와서 보시면은 오음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로 계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음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PU법은 뭐냐? 이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100분의 1로 나눈 겁니다. 기준을 맞춰서.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음법에 대한 계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하면 아주 큰 고장이 흐른다. 왜냐면 단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때는 큰 고장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류값은 삼상 단락 시의 전류값은 뭐에 사용한다? 여기 보시면 1. 차단기 용량의 결정. 2. 보호계정기 정정. 3. 기기에 가해지는 전자력 추적.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죠. 일단 차단기 용량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VCB 같은 경우 22.9kV 같은 경우는 전격 전압이 24kV 내지 25.8kV일 겁니다. 전격 전류 같은 경우는 뭐 630A부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차단기 용량이라는 건 차단 용량입니다. 사고 시 이 사고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얘는 최소 용량이 12.5K부터 시작합니다. 왜? 전격 전류는 630A만 흘릴 수 있지만은 사고 전류는 12.5K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결정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만약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20K 내지 25K 내지 뭐 31.5K 내지 40K 뭐 63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차단 용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4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154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그 병렬로 연결이 됩니다. 병렬로 막 그 발전소들이 원전 20기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원전이 42년 만에 전부 다 올스톱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줄어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고장 전류는 더 커질 겁니다. 왜냐면 임피던스 분의 100IN에서 이 기준 전류는 다 늘어나고 왜냐면 우리가 병렬로 연결하다 보니까 발전기 용량은 늘어나는데 임피던스는 자꾸 줄어드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장 전류 자체는 더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5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단 용량들이 뭐 31.5K짜리를 쓰고 있던 부분이 40K라든가 아니면 더 큰 용량들을 사용하게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데가 어디냐? 이렇게 발전소의 근간에 되는 지점에서는 고장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제 차단 용량을 더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악조건에서 견딜 수 있게끔 차단 용량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계통에서는 어떤 부분이요? 삼상 단락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일선 지락이 먼저 일어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선 지락이 일어나서 그게 이선 지락이라든가 성간 단락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삼상 단락이 일어나는 거죠. 인위적으로 세 개의 부스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지락을 시키지 않느냐, 단락을 시키지 않느냐, 삼상 단락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보호계정기를 값을 세팅을 해가지고 보호계정기가 그 사고 전류를 차단을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10장의 이제 보호계정기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OCR이 뭔지, 오버커런트 릴레이, OCR이 뭔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한시가 뭔지, 순시가 뭔지, 반한시가 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장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계정기에 대한 정정 부분, 또 87 같은 건 어떻게, 비율차동 계정기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송전선에 대한 보호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모선에 대한 보호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여기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이라든가. 그래서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좀 더 많이 나오겠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송전선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모선과 같은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87 보호 계정기를 세팅하시오. 이렇게. 보호 계정기를 구분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에 가해지는 전자력 추정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데미지가 얼마나 미쳐질지를 미리 계산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단시간 허용 전류, 그 다음에 상시 허용 전류, 단락시 허용 전류,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런 에너지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CT에 대한 전격이라든가, 과전류 정수라든가, 이런 부분, 단락 강도라든가, 과전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그 기기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을 추정을 해서 훨씬 더 튼튼하게 이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삼상 단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평형고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단락 전류는 고장점의 대지 전압을 고장점에서 본 전 계통의 임피던스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결국은 I는 R분의 V란 얘기입니다. 고장 전류는 뭐라고요? 고장점의 대지 전압. 이 대지 전압이니까 이게 V가 아니라 E가 되겠죠. 대지 전압이니까. 성간 전압이 아닌. 그걸 뭐라고요? 고장점에서 본 전 계통의 임피던스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밑에 보시면 7-1이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 V를 옴으로 나누어서 암페어를 구하는 게 이게 바로 옴법이다. 왜냐면 옴이라는 걸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에서는 고장점에서 본 전 계통의 임피던스를 구한다는 것이 핵심이 된다. 그래서 계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발전기가 있고 여기 이제 변압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장점이 일어났다. 그럼 옛날에 봤던 것처럼 발전기에 대한 임피던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임피던스,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 이 부분을 다 더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그때 6.6kV였는데 여기는 66kV였죠. 여기서 전압의 자성에 비례해가지고 이 임피던스를 다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잡해지고 이 변압기 결선이 또 델타, 델타 Y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바꿔줬던 부분들이 또 있었죠. 사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피던스는 온값이기 때문에 고장점의 회로 전압과 여기 회로 전압과 뭐라고요? 다른 전압의 회로에 있는 임피던스를 고장 회로상으로 환산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환산을 하려면 또 뭐라고요? 이 변압기에 대한 접속법. 6.6하고 66kV를 그 예제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권수비, 전압비의 제곱을 고려해가지고 그때 사장 부분을 보시면은 설명을 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가 델타냐, 델타 Y냐에 따라서 저항을 3분의 XT를 넣어줘야 되고 빼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275페이지 보시면 임피던스 환산이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온법보다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변압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주어집니다. 한전의 단락 용량이 지워집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로 해가지고 정상, 역상, 영상이 이제 나중에 주어집니다. 영상, 역상, 영상. 이 정상은 플러스, 역상은 마이너스, 영상은 플러스, 제로. 그 다음에 이걸 1, 2, 제로.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나중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 2, 제로 부분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따가 대칭제표법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케이블들은 이 값은 오음법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 오음법으로 주어진 것들을 퍼센트 임피던스법, 여기도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주어지니까 얘도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요 변환하는 공식이 이 다음에 예제 7-1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예제 7-1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오음법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오음법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얘도 오음법으로 환산하고. 이렇게 환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압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또 환산을 또 해줘야 되니까 이건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환산을 해줄 때 기준 임피던스를 정해가지고 환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해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오음법으로 환산하면 오음법에 대한 그 각각의 데이터를 전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전압에 대해서 다시 또 환산을 또 해줘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런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제 7-1에서는 오음법으로 그러면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예제 7-2에서는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오음법으로 풀었으나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풀었으나 값은 같아야 되겠죠. 어떤 게 더 계산이 편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1 보시면요. 여기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TR이 있고요. 여기 100km XL 값이 있고 이 지점이 이제 사고 지점 S가 됩니다. 여기 TR에 XT가 있고요. 여기 XG가 있고요. 여기하고 똑같죠. XG, XT, 그 다음에 XL 이렇게 여기 XG, XT, XL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또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XG부터 보면요. XG는 어떻게 되냐면 변압기 부분은 60MV이고요. 발전기 부분은 30MV입니다. 여기는 22kV고요. 여기는 154kV입니다. 이제 한전 같은 경우 발전기가 이제 22kV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 같은 경우는 6.6짜리 같은 걸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전선에 대한 임피던스는 0 플러스 J0.5 ohm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hm 값이. 그걸 이제 킬로미터당이니까 100km니까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변압기에 대한 리액턴스는 뭐라고요? J11이다.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J11이 아니라 오음으로 여기는 지금 오음으로 지금이 아니라 퍼센트 임피던스로 11을 주어졌다는 얘기죠. 왜냐면 오음 값으로 안 주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오음법으로 계산하면 얘를 지금 오음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해요?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주어졌으니까 30%라고 이걸 또 오음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공식을 보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성분의 PZ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이 Z를 놓게 되면 Z는 놓고 이게 P를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P를 밑으로 내려가고 요거는 이쪽으로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곱하기 10kV 자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30%, 여기는 11%가 주어졌습니다. 그 값을 오hm 값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오hm 값이 주어졌는데 킬로미터 단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100km로 환산을 해주셔가지고 다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더해줄 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얘 부분을 또 환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서 계산할 때 아예 여기에 대한 베이스로 154에 대한 베이스로 해가지고 환산을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여기 사고 지점에 대한 임피던스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이 오hm 값을 이 사고 지점에 대한 오hm 값으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도 요 154, 여기에 대한 온값으로 환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 XG는 퍼센트 임피던스 그리고 곱하기 10V 자승 나왔죠. 밑에 KV에 나왔죠. 똑같은 수식입니다. 단지 이제 단위를 이 V 자승이 KV 자승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이 P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KVA로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발전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30%고 그거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에 대한 베이스가 얼마라고요? 154라고 그러죠. 154에 대한 자승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대한 용량 부분을 환산을 해줘야 되죠. 여기에 대한 기준 전류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이 60MV가 됩니다. 이러면은 온값이 118.58ohm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한 XG 값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T에 대한 값을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XT에 대한 값. XT에 대한 값은 똑같이 넣는데 얘는 11이 들어가면 될 테고, 10이 들어가면 될 테고, 154에 자승이 들어가면 될 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0 부분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43.485ohm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 나왔고,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만 나오면 되겠죠. 그걸 이제 계산하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j 0.5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몇 km라고요? 총 100km라고 그랬으니까. 0.5 곱하기 100 하면은, 이 55ohm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118.58, 43.48, 55ohm을 다 더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됩니다. 근데 IS는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임피던스. 이 임피던스 다 더한 값. 118.5 더하기 43.48 더하기 50분의 뭐라고요, 여기서? 2. 대지전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지점의 전압이 뭐죠? 154인데. 대지전압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눈. 이 값으로 계산하게 되면 419.3A가 나오고, 그걸 이제 단락 용량으로, 전격 차단 용량으로 계산했을 때, 이건 전류입니다. 전류 값인데 이걸 용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3상으로 해야 되니까 P는 루트 3 V I S가 되죠. V 값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V죠. 2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154에 지금 얼마가 흐른다고요? 419.3A가 흐른다고요. 그럼 여기 차단 용량은 110840kVA의 단락 용량을 가진다. 이건 단락 전류고요. 이건 이제 단락 전류가 흐를 때 그 에너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11MV 정도의 단락 용량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까 24kV에 630A에 12.5카짜리 이거에 대한 V12의 단락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P는 루트 3 VIS니까 여기 이제 전압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루트 3은 더 똑같습니다. 루트 3은. 근데 여기에 22.9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24kV가 들어가면 여기에 25.8kV가 들어가면 여기는 다 12.5카입니다.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전 차단기를 보면은 22.9kV 계산하면 얘가 500MV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전 차단기를 500MV라고 하는 건 22.9kV를 바라봤을 때. 근데 이제 여러분 수용가에 있는 차단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격 전압이 24kV입니다. 차단기 명판을 보시면 얘는 520MV입니다. 명판을 보시면. 근데 한전에 가서 보시면 한전의 전격 전압은 어떻게 되죠? 25.8kV죠. 얘를 계산하시면 560MV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차단 전류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압을 바꿔줌으로 해가지고 얘에 대한 차단 용량을 키워줄 수 있다. 그래서 한전에서 전격 전압을 올려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그 한전에서는 22.9kV에 뭐 5%까지는 전압 상승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압에 대한 허용 범위도 해당이 돼 있지만은 물론 이런 차단 용량도 해당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했고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하고 지금 나왔던 이 수식들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똑같은 문제를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하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111840이 나오고 이 419.4만페어가 똑같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제 7-3에서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오음법과가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같이 또 계산을 해볼 겁니다. 예제 7-4에서는 오음법으로 계산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예제 7-5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예.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연습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걸 지우고요. 그 다음에 오음법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대해서 배워보시고 똑같은 오음법으로 계산을 했던 그 예제 문제를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계산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산 결과는 동일하지만 오음법에서는 아까처럼 전압에 따라서 변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사용을 한다. 네, 퍼센트 임피던스법. 아까 오음 같은 거는 R 플러스 JX로 이제 분할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뭐 다 더하고 루트에 자성을 씌워가지고 하는 부분들 힘들죠. 얘도 어차피 퍼센트 임피던스 R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X 성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자성을 해가지고 씌워준 게 이게 Z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 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쓰는지 이제 사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변압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변압기 1차측, 2차측이 있으면 여기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에서 I1A에서 여기 자석이 발생되고 그 자석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역기 전력을 일으켜서 여기에 전류 I2가 생성이 된다라는 부분을 배우셨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1차 측에서 바라본 퍼센트 임피던스 Z1이나 2차 측에서 바라본 퍼센트 임피던스 2나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때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 바라봐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근데 오음법은 뭐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발전기가 있었고 여기 변압기가 있었고 여기 사고 지점이 있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 이쪽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 환산을 해줬어야 되죠. 여기 6.6에 66kV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자성, 이거하고 비율에 대한 자성으로 변환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에서 바라본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나 이쪽에서 바라본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뭐 아까처럼 11로 정해져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갈 때도 그냥 이 11이라는 걸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쪽에서 사고 났을 때도 이 11이라는 걸 그냥 가져가면은 더해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상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요? 2분의 뭐 ZI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전압하고 전압 강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2차 측을 단락하고 여기다 암페어미터를 겁니다. 1차 측에 전압을 겁니다. V원을 걸어가지고 여기에 전격 전류 A2가 흐를 때 여기 이제 V2가 나오겠죠. 그 원래 V2의 전격하고 여기서 이제 오차가 생길 거 아닙니까? 손실이 생겨서 실질적인 이 전격 전류 2차 측 전격 전류 흐를 때 얘 부분은 뭔가 좀 틀려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전격 전압과 이때 2차 측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하고 이 비율이 오차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비율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임피던스 성분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부분이 없었으면은 이 건수비대로 정확하게 전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임피던스가 의해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2차 측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는 얘 전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해서 오차가 생긴다. 그 오차 부분만큼을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떤 부분이냐? 고장 전류가 똑같이 흐를 때도 이 전압 강화에 의해서 고장 저감이 되겠죠, 전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 보면은 이 퍼센트 임피던스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삼상 단락 전류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전단의 송전선에 대한 부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합니다. 왜? 이 밑에 부분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걸 밑에 부분을 무시를 하고 요것만 가지고 이건 변압기고 여기는 송전선이다. 그럼 송전선의 임피던스는 작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을 낮은 값으로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고장 전류는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 최대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할 때 이런 악조건에서 구하게 되면 훨씬 더 여유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더 워스트 케이스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데 정확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전단의 임피던스도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직병렬로 이렇게 보시면은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터가 있고, 여기 또 변압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사고 지점에 따라서 얘를 이제 병렬로 계산하면 이렇게 합쳐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있고, 여기 모터가 있고, 여기서 사고가 났다. 그럼 이 변압기도 또 거꾸로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임피던스가 다 병렬로 이렇게 계산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이 있다. 그럼 얘를 거꾸로 올리고 얘도 거꾸로 올리면은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요 지점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해가지고 임피던스를 직병렬로 막 환산을 해주셔야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병렬로 환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승분의 PZ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 Z는 뭐라고요? 100IN에 퍼센트 임피던스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공식들도 나와 있죠. 요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환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값을 앞에서 나왔던 이제 I는 뭐라고요? Z분의 여기 ohm이고 얘는 2이고 이거를 전압으로 나눴던 부분이 오음법에서의 뭐라고요? 단락전류 계산식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이걸 이제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음법에서 나왔던 부분에다가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아까 요거 계산하듯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의 IN으로 나눈 부분이 오음값이라는 이 수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는 I는 이 Z 대신에 이게 들어가면 100분의 100IN분의 퍼센트 Z2에 또 이 위에 2가 나오죠. 2분의 1이니까 이건 2의 자승이 되겠죠. 그럼 없어지겠죠. 나중에. 여기 없어지니까 이건 뭐나?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IN이 되겠죠. 요거 밑으로 들어가고 요게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설명드릴 때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IN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예? 이 수식은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나중에 Z는 이런 수식만 알고 계시면 여기서 이렇게 환산하실 수가 있으니까 단락전류 그 계산을 하실 때는 이 IS라는 이 수식하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이 수식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환산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수식들이 많으면 여러분들 최소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 임피던스로 변환을 할 때 기준 임피던스에 대한 부분은 항상 기준을 위다. 여기 10MV짜리다. 그럼 5MV짜리를 10MV짜리로 환산할 때 5MV짜리의 임피던스를 10MV짜리를 임피던스, 여기 10MV짜리 임피던스로 환산하려고 하면은 5분의 10 기준에 대한 용량을 쓰고 지금 가지고 있는 단위 용량과 임피던스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기준 용량의 임피던스로 환산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추가적으로 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항상 위에 있다라는 것만 잊어버리시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환산할 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S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바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걸 이제 삼상 단락 용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루트 3을 곱했다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게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다가 그 계략값이 나옵니다.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N에서 요거는 이제 전격 전류입니다. 전격 전류. 얘는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뭐라고요? 임피던스 전압 강화. 근데 변압기가 대부분 5%입니다. 어떤 용량? 2000kV, 1000kV,
1500kV, 뭐 3500kV 이런 정도는 대부분 22.9kV에 사용을 하죠. 이런 것들은 5에서 6%짜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1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1호사 같은 경우는 보통 10MV, 20MV, 뭐 30, 40, 50, 60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된다? 10에서 한 11%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22,900에서는 5%니까 5분의 100 곱하기 IN이니까 전격 전류 한 20배 정도의 고장 전류가 흐르겠구나. 뭐라고요? 얘는 10분의 100이니까 얘는 한 10배 정도의 고장 전류가 흐르겠구나. 1호사 같은 경우는 전격 전류 한 10배 정도의 고장 전류가 흐를 거고 22,900 같은 경우는 한 20배 정도의 전류가 흐를 거라는 걸 예측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환산을 하다 보면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고장 전류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276페이지 식 7-5 밑에 보시면은 계산 방법을 퍼센트법이라고 하는데 삼상 단락 전류 IS의 크기는 정격 전류 IN의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배. 뭐라고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단락 전류를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뭐 22,900은 20배, 1호사는 10배 정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100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눠주기만 하면 정격 전류의 몇 배가 단락 전류로서 흐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예를 한번 들어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고장점에서 본 전 계통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얻어지면 이것을 써서 바로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의 몇 배인가 하는 배율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뭐라고요? 실용상 아주 편리한 경우가 많다. 아까처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1차 측에서 보나 2차 측에서 보나 같기 때문에 그냥 다 더해가지고 임피던스를 더해서 그냥 계산해버리면 바로 단락 전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점에. 근데 오음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죠? 1차 측에 대한 것들을 2차 측으로 고장점으로 대한 임피던스를 환산할 때 전압별로 환산을 해줘야죠. 변압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복잡한 부분이 많다.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를 예제 7-1하고 똑같은 부분을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뭐 여기 두 개가 있었죠. 변압기, 발전기가 여기 변압기가 있었고 여기 케이블이 있었고 여기 100km고 얘가 60MV고 얘가 30MV고 얘는 30MV인데 뭐라고요? 30%. 얘는 60MV인데 11%. 얘는 온값이 0.5km인데 100이니까 100을 곱하면 얘는 55입니다. 그럼 55만 퍼센트 임피던스를 더한 다음에 여기에 30%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병렬로 연결된 걸 임피던스를 합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30짜리를 두 개면은 어떻게 될까요? 15가 되겠죠? 근데 뭐냐면 용량이 틀립니다. 여긴 60MB고 여긴 30MB고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죠? 기준이 안 맞으니까 기준을 맞춰주는 부분이 여기 또 들어가게 됩니다. 용량별로. 그거만 하나 더 주의해 주시면 되고 얘는 지금 60MB 2차 측에 대한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로요? 1호사에 대한 지점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 용량으로서 P0는 뭐라고요? P0는 100, 이게 뭐라고요? 100MV. 한전에서 그 100MV에 대한 데이터로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는 60MV니까 요 30MV짜리 60MV짜리 환산해가지고 다 더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 30MV짜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30MV짜리로 환산해가지고 다 더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계산하는 값은 IN 값은 30MV에 대한 값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뭐라고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인데 이 IN에 대한 부분을 100MV를 할 것인지 30MV를 할 것인지 60MV짜리 할 것인지 나머지는 임피던스를 다 환산을 해주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IN 값을 뭐를 할지 정해주시면 됐는데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100MV를 했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계산할 때는 가장 큰 용량 또는 아니면 가장 많은 용량 그걸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주시면 환산할 때 조금이라도 계산 수식을 줄여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30MV를 하시거나 60MV를 하시거나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십시오. 그럼 값이 똑같이 나오는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교재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100MV라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값은 요걸 이제 환산해서 할 겁니다. 30MV짜리를 100MV로 환산해서 병렬로 환산할 거고 60MV짜리를 또 100MV로 환산할 거고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1호사에 대한 100MV로 또 환산할 겁니다. 근데 여기 지점에 흐르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지를 봐야 된다면서요. 이 전격 전류를 100MV로 환산했기 때문에 그 100MV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I는 P 나누기 루트 3V입니다. 이렇게. 삼상은 뭐 어떻게 된다고? 삼상 다 루트 3V I냐 아닙니까? 이거 놔두고 이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게 바로 이거죠. P가 얼마라고요? 100MV라고 했으니까 100000이 될 거고요. 루트 3이 될 거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지점에 저한 전압. 여기는 성간전압이 되겠죠. 대지전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실 때 대지전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하고 성간전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틀려집니다. 여기서는 154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그렇게 된 게 374.9A가 나옵니다. 374.9A가 여기 IN이 나왔으니까 이제 임피던스 값만 주어지면 이 지점에 대한 고장 전류는 계산할 수 있겠냐? 그 임피던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병렬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환산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환산하는 과정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음법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만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푸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대신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훨씬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음법은 다 환산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먼저 여기서는 케이블에 대한 값을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퍼센트 XL 근데 얘는 100km인데 1호사에 대한 부분 또 0.5짜리가 km당 100km니까 그걸 환산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 수식이 있었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CKV 자승인데 PDZ 아니면은 또 뭐라고요? Z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2 100IN 그걸 거꾸로 환산하면은 여기서 이제 Z는 퍼센트 임피던스 2의 100IN인데 저기 나왔던 공식은 거꾸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 오음값이 줬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돼 있으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고 Z 곱하기 100 곱하기 100IN 이건 2가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이 154,000에 2니까 루트 3으로 갈 거고요. Z가 얼마라고요? Z는 0.5ohm짜리인데 이게 100km라고 그랬으니까 50ohm이 되겠죠? 50ohm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0 곱하기 100IN인데 100 곱하기 IN이 얼마라고요? 374.9 374.9 하면은 여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ZL은 얼마라고요? 21.08%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TR 왜냐면 이제 그 임피던스를 구할 때 여기 고장점에서 바라본 쪽으로 이렇게 임피던스 구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얘를 먼저 구하고 얘를 구한 겁니다. 그냥 기준에서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퍼센트 Z T TR에 대한 걸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T인데 얘는 뭐라고요? 11%짜리 11%짜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기준은 항상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기준이 100MV입니다. 그냥 100MV. 쉽게 100인데 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TR 용량은 얼마라고요? 60MV. 100MV로 환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게 얼마라고요? 18.3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아까처럼 IS에 대한 공식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ohm으로 바꿔주는 공식 그리고 기준으로 바꿔주는 공식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건 연습입니다. 연습해서 한번 풀어보시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ZT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 쪽으로 갑니다. 퍼센트 ZG. 근데 얘는 이제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먼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병렬로는 환산을 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얼마라고요? 30이었죠? 근데 100MV라면서요. 근데 발전기 용량은 30MV라면서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100%가 되겠죠? 근데 이걸 더할 때 얘하고 얘를 더해주는데 얘는 이제 100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100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18.33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는 21.08이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준 전류 IN은 374.9입니다. 그럼 이 임피던스만 합산해주면 되겠죠? 이게 병렬이니까 이걸 병렬로 나누면 이제 50이 될 테고 18.33이 될 테고 21.08이 될 겁니다. 그거를 임피던스를 다 50 더하기 18.33 더하기 21.08 분의 뭐요? 100 곱하기 이 IN 374.9를 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온다고요? 얘가 419.3이 나옵니다. 체계는 그겁니다. 변압기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21.08 나왔죠, 여기. 18.33 나왔죠. 2분의 100 나왔죠. 그 2분의 100이 이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89.41이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다 더하니까 이렇게 요 임피던스 부분이 89.41%라는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 밑으로 들어갔고요. 100이 들어갔고 IN이 들어갔고 그렇게 계산하면 똑같은 전류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문제지를 답안지를 닫아 놓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순서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 장에 이제 고장전류에서 설명드리는 뭐 삼상단락이라든가 일선지락이라든가 성간단락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 순서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 순서에서 나오는 키포인트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IS가 뭔지, IS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필요하죠. 그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이제 환산하다 보면 이제 Z값을 환산해 줘야 되는 거고 이 Z값을 직병렬로 하다 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직병렬로 환산하다 보니까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부분이 하나 더 있더라.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예제 7-3을 한번 보겠습니다. 7-3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오음곱과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눠서 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또 삭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삼상 단락고장은 아까처럼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평형고장이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7-3 대칭자법에 들어가서는 이 과정을 못 씁니다. 왜? 불평형고장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형고장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바로 대칭자표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7-3 부분. 삼상송전기총에서 G1, G2 똑같이 있는데 아까처럼 형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용량들이 틀려지는 거죠. 그림은 하나 그려놓고 여기 보시면 20MV ZG1은 J20%가 주어졌죠. 똑같이 여기는 뭐 상동 적어놓겠습니다. 그냥 여기 TR이 있는데 이 TR은 6.6에 66kV. 왜냐면 이제 예제 그런 부분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4장부터 나왔던 게 전압이 6.6에 66kV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40MV. 왜요? 여기 발전기 20MV, 20MV 들어왔으니까 그걸 송전해 주려면 그 용량만큼이 있어야 되겠죠? 40MV가. 여기 30MV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뭔가 맞지가 않겠죠? 대략적으로 여기도 20MV니까 얘가 40MV 쓸 거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요. Z의 TR은 뭐라고요? J8. 40MV 같은 건 10에서 11%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 8%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케이블이 나갔는데 케이블이 2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X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0.65km당.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삼상 단락이 일어났다. 오음법으로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로 계산을 하는데 오음법으로 계산할 때는 여기는 오음값은 주어졌죠. 근데 20km니까 그 20km를 곱해서 오음값을 계산해 주면 되고 얘는 이거를 오음값으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얘도 오음값으로 환산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할 때는 얘를 오음값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해 주고 얘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기준 용량을 여기서 40M를 할지 20M를 할지 기준 부분을 맞춰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여기 단락 전류가 기준 전류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 여기 보시면 책에서는 기준 용량을 40M를 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요? 가장 큰 용량을 쓰거나 아니면 가장 많은 용량을 쓰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용량이 40M이니까 가장 큰 용량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준을 어느 하나를 딱 정해줘야 되니까. 근데 요 앞에 문제에서는 100MV를 이제 환산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앞에 풀었던 문제를 60M로 환산해서 똑같이 풀으셔도 계산값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오음법에 의한 거. 오음법. 그림은 똑같이 그려놓고요. 그러면은 ZG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P분의 10kV 자성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거죠. 아까 계산했던 뭐라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성분의 PZ라는 이 공식.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면 100IN, 퍼센트 임피던스 10kV 자성분의 PZ라는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다시 또 Z값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예?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여기 나와 있는 오음법이니까 이런 값을 오음 값으로 환산해 주려면 이걸 이렇게 환산하면 어떻게 되죠? Z는 여기 놔뒀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죠. P가 내려가고 요거 그대로 오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가고 여기 10kV 자성이 오죠. 이렇게. 요 수식에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수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장률을 계산하실 때. 이거는 뭐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ZG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라고요? 발전기는 용량이 어떻게 돼 있었죠? 20M이니까 20000 그리고 10. 여기는 전압이 어떻게 돼 있죠? 6.6인데 어디로 환산해야 된다고요? 이쪽으로. 고장점의 임피던스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66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장점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성을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임피던스는 얼마라고요? 저기 20%였죠, 발전기가. 20%였다. 이걸 계산해보니까 얘는 43.56옴이 나왔다. 옴 값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발전기가 2대 병렬이니까, 제가 2대 병렬이니까 얘를 2분의 1로 나눠서 21.78옴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 변압기의 고압적 환산 리액턴스는 또 이제 변압기도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를 또 66kV로 또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변압기, ZT. 똑같이, 요 수식 똑같이 보시면 CKV 자성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P. 요걸 쓰면은 10인데, 뭐라고요? 66kV의 자성에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였죠? 얘가 8이었죠? 8이었죠? 근데 P는 얼마였죠? 얘가 40MV였죠? 변압기 용량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온다? 8.71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케이블, 여기 ZL 0.6옴짜리가 몇 킬로미터? 20km. 그러면 이게 10이네요. 12옴이 되겠죠. 원래 단위를 이제 잘 써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단위를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잘. 그러면은, 계산은 어떻게 된다? I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I는 R분의 V죠? Z분의 2라면서요? Z분의 2. 오음법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66,000에다 나누기 루트 3. 전압이고, 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12옴, 8.7옴, 그리고 21.78옴을 여기다 다 더하면 되면 된다. 근데 항상 뭐 어떻게 돼? 고장점부터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임피던스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할 때 그냥 여기 12옴, 그 다음에 변압기 8.7옴, 더하기, 발전기 21.78옴. 이렇게 하면은 이게 IS가 얼마가 나오냐? 896.8. 근데 이제 책하고 틀린 부분은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루트 3을 밑으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음법에서 아셔야 될 거, 아까처럼 퍼센트 임피던스에 아셔야 되는 걸 가지고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N 공식 알고 계시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성분의 PZ라는 공식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준 임피던스는 뭐 어떤 용량분의 기준 용량에다가 이 용량에 대한 임피던스를 곱해서 기준에 대한 용량의 임피던스를 환산한다는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퍼센트 임피던스 부분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오hm 값은 뭐라고요? IS는 Z분의 2.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 Z를 구할 때 아까 여기 나왔던 이거를 반대를 한 부분만 들어가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요것도 어떻게 다 기준으로 환산해 줘야죠. 어떤 전압에 대한 이 기준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 예? 근데 여기서는 요 기준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 용량 40MV든 100MV든 기준 전류를 정해주는 용량을 딱 선정을 해서 맞춰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에 대해서 딱 기준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 나중에 보시면은 그 벡터도 부분이 있는데 기준이 조금 옛날에 있던 거하고 좀 틀렸습니다. 좀 더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방식이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고스톱 들릴 때 오른쪽부터 들립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포카 들릴 때 왼쪽부터 들리거든요. 기준이 틀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기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보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료들 같은 거 보면 그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이따가 가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해가지고 저 공식을 똑같이 해서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죠. 똑같이 나오는지, 과연 더 쉬운지. 이것도 이제 단순할 땐 쉽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계통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나라 전력 계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워낙 복잡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용과 내부만 하더라도 1호사에서 22,900 갔다가 뭐 6,600 갔다가 뭐 여러 가지 단계로 이제 전압이 내려가는데, 그 계통이 복잡해지는데 그 전압별로 다 환산해 주려면 복잡하다는 얘기죠.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쉬우니까 여기는 어떻게 기준 용량을 40MV로 잡았다 이거죠. 가장 크거나 가장 많은 용량. 그럼 발전기 같은 건 어떻게 되죠? ZG는 뭐라고요? 기준이 위로 올라간다고요, 다. 발전기 용량은 얼마였죠? 저 20MV였죠. 그리고 제가 20%였죠. 딱딱 없어지면 얘는 40이죠. 40인데 얘가 어떻게 되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예? 40과 40이. 얘는 20이 되겠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두 대 병렬이니까. 변압기, ZT.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40MV거든요. 40MV분의 40MV인데 8짜리니까 얘는 8이 나오겠죠. 그냥 썼지만 사실은 얘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준 용량 부분을 환산했을 때. 그 다음에 저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케이블. 얘는 온값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X 값으로, 아니, 임피던스 값으로 환산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퍼센트 ZL은 어떻게 했죠? 온값이 0.6 곱하기 20km였는데, 이거를 뭐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해줘야 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10kV 자성분의 PZ에서, 이 Z 성분이 여기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이제 10 곱하기 KV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지점이? 66. 66의 자성. P 값이 얼마라고요? 40MV라면서요. 40MV.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온값 곱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온다? 그게 11.02가 나왔다는 얘기죠. 임피던스 값이 다 나왔습니다. 20이라는 임피던스, 8이라는 임피던스, 11.0이라는 임피던스. 그럼 뭐라고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에서 IN 값을 이제 별도로 또 계산해야 되겠죠, 이제. 요 IN 값을. 먼저 정하고 가든, 나중에 가든 정하든,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하고 이 IN 값만 있으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온 값은 뭐라고요? Z 값하고 E 값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하고 N 값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IN을 이제 구한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다 구했으니까. IN은 뭐라고요? 40MV 기준으로, 요 지점이, 사고 난 지점이 어떻게 되죠? 루트 3 곱하기, 사고 난 지점이 66kV의 자승이, 66이었죠? 자승이 아니고 여기서는. 왜냐면, 어떻게? P는 루트 3 V, I에서, I는 P 나눠지고 루트 3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루트 3분의 V에서, 이 I에는 P는 40MV이고, 전압은 66kV였을 때. 요걸 계산하니까 얼마라고요? 요게, 896.7. 아니야. 여기 계산한 건 쓰면 안 나는데. 여기 IN에다가
요걸 이제 IN을 곱하니까, 여기다 이제 임피던스를 다 더한 겁니다. 임피던스가 뭐라고요? 여기서는 여기부터 적었네. 20 플러스 8 플러스 11.02 에다가 100을 한 다음에 요 IN 이 부분을 여기다 곱했더니 얘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896.7. 자, 앞에 온값하고 똑같네. 896 나왔죠? 896.7.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제 7-4를 간단하게, 예제 7-4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라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잠깐 또 쉬었다가, 이제, 대칭작법법에 대해서. 삼상 단락고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쓰실 때도 이런 오음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자유자재로 환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은 몇 개 안 된다. 예? I는 Z분의 2를 해가지고 이 값을 계산하면 되고,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N을 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CKV 자승분의 PZ로 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나 옴 값을 서로 왔다 갔다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제 7-4. (7-4) 7-5까지 있네. 7-4는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드리고요.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처럼 얘는 뭐로 계산을 했죠? 예? 얘는 뭐로 계산을 했나요, 지금? 무슨 법으로 계산을 했나요? 예제 7-4는.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죠? I는 Z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이건 뭐라고요? 오음법이에요. 오음법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Z부분, 2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2라는 부분이 22,900에 대한 루트 3. 20.9에다가 루트 3으로 나눈 값으로 되면 되고, 요 Z값을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Z값이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 이 Z가 R 플러스 JX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의 자성 해가지고 루트를 씌운 이 Z값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들어있다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내용만 알고 계시면은, 쓰시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들어가더라.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저는 이제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외워버린 겁니다. CKV 자성분의 PZ라면서요. 자성분의 PZ. 그럼 여기서 이제 Z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변압기 같은 경우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주어졌을 겁니다, 지금. 여긴 다 오hm 값으로 주어졌네. 예? 그럼 여기 이제 Z값으로 해가지고 넘겨주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수식들을 바꿔가서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똑같은 문제를, 저도 이제 그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풀어봤습니다. 근데 값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는 IS 값이 5480A가 나옵니다. 오hm 값으로 풀면은.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풀면은 얘가 5486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반올림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다 보면 이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하지만 거의 유사하다라는 걸, 요게 오hm 값으로 계산한 거고, 요게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한 건데, 값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오음법은 다시 한번 환산하는 겁니다. 오음법은 대지전압과 그 임피던스. 왜? 뭐라고요? 발전기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 여기 사고지점 있다. 그러면 사고지점에서 이쪽을 바라본 전체 임피던스하고 요 지점의 대지전압. 이렇게 나눠진 게 오음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대지전압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임피던스 부분을 이 대지전압으로 환산해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오음값은 끝납니다.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IN에서 이 IN이 뭘 할 건지 기준 용량을 100A를 할 건지 40A를 할 건지 60A를 할 건지 20A를 할 건지 가장 크거나 많이 사용했던 용량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용량별로 해가지고 임피던스를 다 환산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케이블은 온값으로 주어진 거를 아까처럼 저런 수식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온값이 있는 거를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환산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점에 이렇게 있었다. 그럼 여기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주어지죠. 여기도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주어진데 얘만 온값으로 주어지죠. 얘만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요것들을 뭐로? 기준 용량. 아까 얘 40M를 했으면 얘는 20M 했으면 얘를 40M로 바꿔져 있는 임피던스 값. 얘를 기준 용량으로 바꿔져 있는 임피던스 값. 얘를 기준 용량으로 바꿔져 있는 임피던스 값을 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해놓고 여기다 뭐라고요? 기준 전류. 여기 나왔던 기준 용량으로 되어 있는 기준 전류만 해주시면은 단락 전류는 구하는데 어렵지 않다. 그 과정을 예제 7-5에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 발전기에 대한 용량이 틀려집니다.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그래서 그걸 기준 용량으로 환산해줬던 건데 예를 들어 지금 뭐 기준 용량이 30MV다. 30MV분의 10MV다. 거기에 이제 10%짜리다. 그러면서 30%가 나왔고요. 발전기 XG1이. XG2는 기준 용량을 30MV라서 산 겁니다. 근데 얘는 용량이 얼마라고? 20MV. 그 용량이 틀리니까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도 틀려지겠죠? 걔가 이제 14%.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약간씩 틀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시면 용량이 커질수록 임피던스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얘가 임피던스고요. 얘가 용량입니다. 꼭 대수적이진 않는데 용량이 커질수록 임피던스 값도 어느 정도 이제 커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커지다 보니까 용량이 아주 크다고 하더라도 임피던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 영역대가 이제 한 5에서 6% 정도고 요게 한 11에서 한 뭐 17%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차단 용량 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차단 용량 걸 때는 P는 루트 3 VIS에서 V 값은 전압 나올 거고 이 IS는 여기서 구한 단락전류 값이 나오니까 그 값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대칭자표법 부분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